지난 시즌 준우승과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대전의 이적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을 보면 주민규, 밥신, 박규현, 김봉수, 이명재 등 굵직굵직한 영입을 해내면서 스쿼드를 빵빵하게 보강했던 대전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뭐 아무래도 이 대전이 계속 현대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이 구도를 흔들 거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대전은 그럴 팀이라고. 근데 올해에도 역시나 비슷한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칼을 굉장히 또 갈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정도 동안 좀 깜짝 놀랄 만한 영입들을 좀 마구마구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포지션이면 리그 수위급 자원들 혹은 최고라고 평가받는 자원들을 좀 마구마구 막 지르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황선홍 감독님 특유의 이 빠콤축이라고 하죠. 빠르고 콤팩트한 축구. 그죠.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제가 느끼기에 3선을 겁나게 쓸어 모았다고 느꼈거든요. 밥신, 김봉수, 이순민 조합을 완성시켰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거기는 완성이 됐으니 사이드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이드 자원에 집중을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주요 인앤아웃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입 먼저 볼게요. 디오고 선수를 데려왔고 후반기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주앙 빅토르 선수를 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엄원상, 루빅손, 조성권 선수를 FA로 데려왔고 여기에 하창래 선수까지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한 대전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 역시 지난 시즌에 이어서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였던 대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일단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왜냐면 당장 우리 디오고 아까 선수 방금 얘기 나왔는데 디오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월 초에 오피셜이 떴어요. 그렇죠. 여기 아래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혼자만 유니폼이 작년 유니폼입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구택의 대체자로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외 다른 선수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름들임에도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전지훈련까지 데리고 가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굉장히 강한 영입들을 주도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필요한 자원들을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서 미리 선점한 느낌이 있었던 게 사실 엄원상 루빅손 선수도 거의 시즌이 종료됨과 동시에 단독이 뜨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들을 빠르게 미리 빼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비대해진 스쿼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클럽하우스에 방이 없어서 몇몇 선수들이 짐을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좀 비대해진 스쿼드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스쿼드 정리 역시 굉장히 과감하게 단행한 모습입니다. 될 듯 말 듯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의 모습을 보였던 구택부터 시작해서 에르난데스, 김승대, 켈빈 선수와 이별했고 여승원 선수를 임대 이적시켰어요. 이 외에도 정산 선수의 은퇴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수와의 이별을 택했던 대전인데요. 이 외에도 지금 최건주 선수가 안양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차근차근 한번 그러면은 이 영입과 방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비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하창래 선수가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임대로 뛰고 있었으니까요. 나고야에서 완전 이적을 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조성권 선수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또 아주 무서워졌어요. 이명재, 안톤, 하창래, 김문환 이 조합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 아래 서브 자원이 그죠. 박규현, 임종은, 김민덕, 조성권 라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 모난 곳이 없어요. 지금 사실 박규현, 임종훈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박규현, 임종훈, 김민덕, 조성권 선수 정도면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영입된 조성권 선수 같은 경우엔 또 지난 시즌 베스트 11에 노미네이션이 된 선수고 노미네이트가 됐고 박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를 또 뽑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국대 주전이 선발이고 국대 상비군 혹은 이 노미니급이 후보인 라인업을 딱 보면 완전한 수비의 어떤 그 더블 스쿼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수비 양쪽 사이드백으로 유틸로 뛸 수 있는 강윤성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베스트 11 후보에 선정된 이 조성권 선수가 김문환 선수를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수비진은 좀 피 한 방울 나올 곳이 없어 보인다. 찔렀을 때 탁 찌르면 피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
딱 찔렀는데 뿅 튀어나올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든다. 그 침마저 수비에 낸다 네. 이런 느낌처럼. 그리고 사실 조성권 선수도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라서 그쵸. 좀 무서워요. 이 수비 라인이 방금 말한 이 이명재, 안톤, 하창래, 김문환이 2년 차인데다가 이 밑에 지금 받치고 있는 선수들 특히 이제 조성권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 강윤성 선수가 세 번째 자원으로 밀려나는 거라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렇게 수비진을 얘기해 봤는데 아까 이 영입된 멤버들을 들으면서 미들진은 영입을 안 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전 어떤 팀입니까? 삼선이 어마어마한 팀이죠. 그렇죠. 이순민, 밥신, 김봉수를 보유한 팀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강윤성 선수까지도 언제든지 이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미드필더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사실 강윤성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참 어디든 전천후로 땜빵을 띄워줄 수 있는 게 참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폼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또 그리고 강윤성 선수가 또 대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네임밸류를 가진 팀이라면 미들진이 네임밸류를 가진 팀이라면 분명히 또 비슷한 급의 자원을 노렸을 거거든요. 만약에 데려온다고 했으면. 그쵸. 데려올 자원이 없어 못 데려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리그 내에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삼선은 다 모았다. 이런 느낌. 그쵸. 졸업이다. 네, 졸업했다. 졸업 그쵸. 선언한 거예요. 그 우리도 막 축구 카드 아니면 뭐 어릴 때 뭐 포켓몬 카드 뭐 이런 걸 모을다 하더라도 내가 모으고 싶은 그 세트가 있으면은 그걸 모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막 사. 그 다음에 다 나왔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안 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대전은 지금 미드필더를 너무 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영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잘 굴러가 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안 된다면 여름에 또 사면 되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이 마인드가 무서운 거예요. 여름에 사면 되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미드필더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공격진도 좀 얘기를 해보면 공격진에서는 어느 정도 개편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여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전 팬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구택을 보내게 됐고 사실 구택 선수의 결별이 거의 이제 일찍 확정이 되면서 정말 발빠른 행보로 12월 초에 디오고 선수를 데려왔어요. 축구광장 이 외국인 관상론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외국인 관상론에 의거를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이 관상 이 눈썹 여기 이렇게 쫙 돼 있고 이렇게 눈썹 정리돼 있고 수염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사실 생각이 좀 나는 게 키가 194cm거든요 이 선수가. 약간 뭔가 말컹 구말컹이라고 합시다. 현말컹 말고 경남 시절 구말컹. 구말컹이 좀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많은 K리그 팬들의 등골을 좀 서늘하게 하지 않을까. 대전 팬이 아니라면. 거기다가 또 이제 아까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긴 한데요. 연습 경기에서 빠다가 뒤집는 모습을 좀 보여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구말컹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연습 경기에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 공격진이 이 주민규 선수가 어쨌든 이 지금 대전의 중심추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나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들어간다면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항상 이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즌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사가 결국 견제하죠. 물론 마사는 최전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컨톱 자원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도 최전방 공격진의 한 축으로 또 마사가 있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디오고 선수가 10골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넣어준다면 주민규 선수, 마사 선수, 그다음에 여기 디오고 선수 여기다가 뭐 뒤에 이제 받쳐주는 유강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 팀도 진짜 전북급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못다, 티아고 그다음에 콤파뇨 요 정도의 진짜 비빌 수 있는 수준 아니겠느냐. 만약에 디오고 선수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툴을 정말 잘 활용해서 그쵸. 10골 정도를 넣어준다면 혹은 그 이상을 넣어준다면 그 정도의 잠재력을 보유한 팀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뚝밭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은 수비진 완벽하죠. 그 다음에 리그 톱급이죠. 그 다음에 뚝 여기는 주민규 선수와 디오고 선수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은 완벽하죠. 그리고 마지막 빠져.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또 핵심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자원이 넘쳐요 지금. 왜냐면 지난 시즌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앙 빅토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울산에서 루빅손과 엄원상을 동시에 데려오면서 사이드 뎁스를 완전하게 강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결국 쫙 읊어보잖아요. 엄원상, 루빅손, 서진수, 주안 빅토르,
김현욱, 정재희 6명일 거예요 이게 아마. 6명 중에 2명을 선발로 골라서 쓰는 이 상상을 딱 해보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 팀도 꽤 사이드 뎁스가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해. 맞죠. 지금 루카스, 송민규, 문선민, 정승원, 뭐 또 누구 있지? 뭐 안데르손. 우리도 꽤 괜찮은 자원인 건 맞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개 빠른 선수들과 그냥 발재간이 개 좋은 선수들 누구를 당장 주전으로 갖다 박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거거든. 왜냐면 한계를 우리 팀 윙어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 선수들은.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워요. 무섭고 사실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폼은 물음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그냥 뎁스를 생각했을 때 부담 없이 뛰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팀 스타일에 따라서 아마 그래서 기용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엄원상 선수 정도면 사실 K리그 최고급의 주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상황이면 엄원상을 써. 아니면 그 자리에 뭐 주앙비토를 써. 이렇게 아마 맞춤적으로 계속 돌려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루빅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에다 어떻게 써도 잘하는 자원이라는 게 이미 울산에서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창근인 게 결국 대전의 완성이죠. 그렇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루빅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울산에서 지난 시즌에 검증을 했듯이 어디에 어떻게 써도 잘하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최전방에도 썼어요 심지어. 거기다 뒀는데 곧잘 하더라니까요. 울산 팬들이 이럴 거면 그냥 루빅손 톱으로 쓰자라고 말할 정도로 다 윙백에도 뛰지 사이드 뛰지 톱에도 뛰지 잘 뛰는 검증된 자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오는 것게 이득이었지 않나 이 두 명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에르난데스라든가 최건주 선수가 나간다고는 하지만은 이 정도면은 주전급으로 뎁스를 사실 채운 거거든요. 그렇죠. 대전 팬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호성을 좀 지를 만한 영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리그 준우승과 창단 첫 아침을 읽어낸 황선홍 감독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올해 역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모습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큰 틀에서는 바뀔 것이 없고 좀 나간 선수, 아쉬운 선수 자리에 수준급 자원을 보강하면서 스쿼드를 다시 또 채워 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나마 하나의 아쉬운 점이라도 꼽아보자면은 어떤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스쿼드 면에서는 뭐 찔러도 뭔가 막 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보강된 거 보면은 매년 그래요. 지금 한 2, 3년 동안 찌를 게 없을 만큼 보강을 어떻게 더하지라고 해도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수준이고. 맞아요. 억지로 걱정스러운 거 그래 하나 뽑자면 지난 시즌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그림자, 혹은 뭐 오른팔 혹은 왼팔 뭐 이런 역할을 해줬던 이 요시다 다츠마 전술 코치가 교토상가로 좀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오츠카 신지 코치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요게 그나마 하나 억지로 제가 잡다면 좀 불안한 포인트. 왜냐면 잘 하던 거를 중에서 하나 바꿨잖아요. 그쵸. 코치 바뀐 거 저는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이 다츠마 코치가 떠나면서 후임자로 신지 코치를 추천해 준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거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 신지 코치님은 감독을 하다가 오시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츠마 코치도 원래 감독하시던 거였어요. 물론 감독을 했을 때 J2에서 감독을 하시다가 승격하고 아마 잘 안 돼서 떠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대전의 이 방침이 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니저라는 개념이 있고 헤드 코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부분의 K리그는 뭐랄까 좀 이 방면 저 방면 다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감독이. 근데 저는 분명하게 상위급의 레벨의 리그에서는 충분히 이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런 식의 지금 대전의 이 감독님이 확실하게 샤라웃 해주는 전술 코치 이런 구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다 이번에 또 새로 바뀌게 된 오츠카 신지 코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평가가 좋다면 대전은 또 무난하게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억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죠. 억가 포인트 하나를 잡아내면 겨우 잡으면. 그렇죠. 갑자기 헤드 코치 매니저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맨유 팬인데 근데 이제 헤드 코치와 매니저의 그 차이를 설파하시다가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아모린 씨. 최근에 나도 그 얘기 생각나가지고 말한 거였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났거든요.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냥 역할 분담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네요. 아주 이 정도면은 사실 두 팀을 만들어서 리그에 참가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싶을 만큼 스쿼드를 아주 잘 보강을 한 것 같고 빈틈없이 또 약점 없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원했던 아까 이야기한 빠콤 빠꼼축 얼마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영입들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전의 이적 시장 총평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점수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방송부터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는 아마 ABC로 했을 거예요. ABC로 했을 거라 저는 A 주겠습니다. 왜냐면 A가 맞는 것 같은 게 A에다가 한 85점? 85점. 90점 아니야 85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팀은 영입을 봤을 때 85점인데 데려올 선수가 없어서 85점인 거예요. 기본 빵이 이 팀은 한 7, 80점 하는 팀인 거예요. 물론 엄원상 선수, 루빅손 선수, 조성권 선수, 뭐 디오고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런 뭐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이 아닌데도 그쵸.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데려오는 자원이 리그 수위급 자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기본빵 자체가 굉장히 높다. 제가 봤을 때는 A로 무난하게 얘기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A 플러스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살짝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A. 뭐예요? 왜냐면은 디오고 선수. 디오고. 네. 과연 시즌이 개막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다. A 플러스. 근데 아쉬운 활약. 만약에 구택 선수보다 잘하면은 A 플러스. 근데 구택보단 잘하겠죠. 잘하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 구택 시즌 2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A.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 우리도 지난 시즌에 구택한테 개쳐 맞았다는 거임. 그쵸.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현장에서 그 구택한테 쳐맞는 걸 봤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서 아니 쟤는 내내 그냥 그러다가 왜 우리만 만나면 저러는 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무승부난 경기였나? 맞아요. 그게? 무승부 났던 경기. 그 상암에서 보면서 그때 아마 구택한테 두 골을 먼저 얻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갔지. 그래서 아마 겨우 야잔 낙구지점 놓쳤을 때. 맞네. 그 경기였을 거예요. 맞아. 야잔 낙구지점 놓쳤던. 구택도 사줘.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땐 이적 시장의 총평을 이제 매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기도 지금 체급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져요. 전북은 그러니까 전북이랑 좀 느낌이 현대가랑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현대가는 나가는 선수 내보내는 만큼 데려오는 선수 빡세게 데려오는 느낌. 어떻게 보면 현대가라기보단 전북의 특징이죠. 그렇죠. 전북이 이 선수 나간다고? 근데 데려오는 선수 보면 와 이 선수가 데려온다고? 그럼 인정이지. 이런 느낌의 지금 이적 시장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 여름 할 거 없이 빅네임을 뻑뻑뻑뻑 데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어서 결국 이 선수를 데려오는데 나가는 선수도 이 정도면 나갈 만한 선수인데 들어온 선수가 엄원상? 이런 느낌? 느낌은 달라. 근데 뎁스 자체를 많이 불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이적 시장의 행보라고 느껴져요. 여름에도 그렇고 댓글 한번 볼까요? 구택보다 못하려면 개막 후 한 골도 못 넣고 장기 부상으로 5달 끊고 복귀전에서 다시 부상당했는데 감독은 좋아해서 못 보내고 주급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면 구택보다 못할 수가 없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대전 팬들의 아픈 손가락이다. 손가락이 아픈 게 얼마나 열받는지 우리도 알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특히 엄지손가락 아니다. 검지손가락 농구하다 다쳐보신 분들 아시겠죠? 글씨도 못 써. 젓가락질 아니야 쓸 수 있어. 그게 더 열받아. 이렇게 써야 돼. 너무 불편해. 쓸 수 있고 젓가락질도 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할 뿐이야. 아마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너무 표현을 내가 잘 쓴 것 같아. 딱 느끼면서. 근데 우리 팀한테 무서웠어가지고 사실 구택도 할 말은 없는데. 현대가는 A급 나가고 A급 들어오고 대전은 A급 나가고 S급 들어오는 중. 제가 봤을 때는요. 현대가는 A급 혹은 S급 선수를 데려와서 그 선수가 이제 A급이 맞나라고 의문이 들 때쯤 내보내요. 의문이 들 때쯤. 물론 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선수를 급으로 나누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거 되게 신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누가 그거를 객관적 지표로다 놓고 말할 수 있겠어요. 평가할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표현을 비유적으로 좀 하자면 A급 혹은 S급을 데려와서 A급이 맞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A급이지 않나라고 할 때 내보내고 그 다음 또 비슷한 A급에서 S급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선수를 데려올 때처럼. 근데 대전은 이제 체급을 키우는 게 제가 봤을 때 우선이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대전으로 선수를 부르려면 사실 지금 대전이 어쨌든 뭐 큰 굵직한 컵 대회 그런 그게 없잖아요. 우승이 없잖아요. 뭐 아챔도 아직 이제 아챔을 나가는 거고 LG 리그 우승도 없고 그러면 결국 이 선수들을 꼬시려면 우리 팀 에이스가 누구라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스쿼드를 만들고 있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 주민규도 있고 마사도 있고 뭐 엄원상 데려왔고 그래서 루빅손 데려왔고 아마 서브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팀 주전 수비수들 다 국대급이고 후보가 아마 상비군 갈까 말까 할 거야. 그거 말을 듣고 이제 이 팀은 정말 야망이 크구나. 이 팀 가면 우승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대전의 지금까지의 목적이 아니었나. 근데 저 약간 그 신기한 거는 저는 사실 나는 선수고 나도 경기에 뛰고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야 되는 팀, 나한테 오퍼를 한 팀이 여러 팀 중에 한 팀이 굉장히 이런 팀이에요. 야망이 있고 그리고 가능성 있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런 팀이다라는 팀이 있고 한 팀은 가면은 내가 주전 완전히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에이스가 되어서 이 팀을 끌고 내가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팀. 근데 그런 팀이면은 여기를 갈까요? 여기를 갈까요? 보통 돈 많이 주는 데를 갑니다. 프로의 세계는 네. 역시 보통 돈 많이 주는 데를 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물론 이건 보통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이고 돈 많이 주는 데를 간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볼 때는 플러스 보통 돈 많은 구단이 정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좀 뭐랄까 결국 선수들한테 더 중요한 건 우승 커리어인 것 같아요. 내가 1.5군 혹은 이 뎁스 그러니까 완전한 주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우승 멤버라고 하면은 그건 좀 말이 다르잖아요. 몸값이 올리는데 말이 다를 거라서 다르죠. 그리고 내가 그 팀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커리어상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래요. 대전은 돈도 많이 준다. 그 얘기를 방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현대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다 전북이래. 대전도 그렇고 다 결국 돈 많은 친구들이 정도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결국 성적도 잘 노리면서 돈도 많이 주고 그럴 거라 아마. 그래서 사실, 대전하고 현대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또 이제 대전 입장에서는 아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가 또 많아지고 그리고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쿼드를 키우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새로 오는 스트라이커 브라질 2부 꼴찌팀 스트라이커던데 K리그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브라질 이꼴 복권. 브라질 이꼴 복권. 진짜.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땐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요? 탄력과 194cm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해외 축구 많이 보던 분들이 했던 얘기가 독일 2부 리그에서 축구 뒤지게 못하는 꼴찌팀 톱이 있길래 봤더니 걔가 나중에 K리그에 와서 온다길래 뭐야 얘는 했는데 걔가 일류첸코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 맞는데 연습 경기에서의 활약이 좀 무서웠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연습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제 리그에서 조금 적응하면서 한 세 번째 경기 내쯤에 골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름에 확 올라와서 여름에 골 미친 듯이 넣어서 득점왕 경쟁 딱 올라가는 그 루트. 그렇게 되는 순간 대전이 바로 우승 후보로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 루트를 딱 지켜주는 첫 번째 관문을 밟았다. 그쵸.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 순간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만약에 내가 경기를 하다가 얘가 새로 들어왔대. 한번 이용해 보래. 그리고서 패스를 줬어. 근데 이상한 데다 차는 거야. 쎄한데. 맞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찬스가 왔어. 그리고 내가 양쪽에 이제 더 오른쪽에 좋은 찬스가 있고 얘한테 어거지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 한번 밀어줘 봤어.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판단을 해. 찐빠가 나. 그러면은
주지 말까? 이건 아닌 것 이렇게 같은데. 되는데 만약에 내가 줬어. 근데 얘가 갑자기 뒤지는 빠따로다가 갑자기 저 골대 구석 상단에다가 땅 소리 나게 골대 그 안쪽 골대 땅 소리 나게 탁탁 이렇게 공을 딱 되게? 꽂았어. 그러면은 우와 이러고서 달려가가지고 하이파이브 딱 한번 치면서 씨발 됐다. 나도 올 시즌 됐다 씨발. 나도 이러고서 얘기할라 했어. 딱 시즌 딱 들어가면 이제 어디서 콤파뉴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봤을 때. 그러잖아. 야, 쟤한테 공주라니까. 콤파뉴 찾아 이러고서는 그런 거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잘 끊어 놓으면은 이 계속해서 자신이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찬스, 좀 더 많은 기회, 그리고 좀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야지